Ada hal kan menikah sama orang asing kan, jadi ada hal yang baik, ada yang hal tidak baik kan. 국제 결혼을 했을 때 과연 한국인 명의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지 사장으로 헤어지게 됐다든지 이랬을 때 재산 관계는 어떻게 되냐. 다음 질문은 요거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ada hal kan menikah sama orang asing kan, jadi ada hal yang baik, ada yang hal tidak baik kan. 저부터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은 아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진짜 좋습니다. 아 그냥 대충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데 요거라도 모르고 이거 봐요.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에이씨 뭐 이런 것도 그런 말 해도 돼요? Sebenarnya saya juga begitu. 뭐 sama juga. Ya sama juga. Kayak prank gitu loh. Tapi udah mengerti kan? soalnya orang asing belajar bahasa kasar dulu biasanya.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좀 알아들으니까 bahasa Bali를 써요. Kalau dia pakai bahasa Bali, saya tidak bisa mengerti. Kalau gitu Mas Yogi, ada nggak kata bahasa Korea yang kasar seperti prank apa? Saya tahu banyak. Saya tidak tahu bahasa kasar. masa? Saya tidak suka bahasa kasar, Mr. 아닙니다. 지금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Tapi kalau dengar udah mengerti kan? saya juga kadang-kadang tidak mau kayak 18. 아니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삐처리를 해주시겠지만 이건 정말 제보를 해야겠어요.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써요. 이런 siapa bilang itu? 제가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쳤죠. 그래요. 분명히 시원합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말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 네. 왜냐면 100% 알아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이건 어떻게 들으면 좀 조금 시리어스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화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굉장히 좀 삶의 방식이라던가 이런 관계라던가 이게 되게 굉장히 심플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리는 이제 제 넓은 인도네시아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발리는 아직도 굉장히 가족끼리 끈끈하고 그 가족의 테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넓어요. 아직까지는 가족이. 대가족 네, 제도처럼 이만한데 이거를 다 챙기려고 하니까 사실 한 달에 이런 이벤트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제 저도 약간 이렇게까지 하는 때가 좀 있어서 그럴 때 조금 힘들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옛날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70년대 저희 60년대? 아버지 세대 사촌뿐만 아니라 사촌, 육촌, 팔촌 다 여기는 소다라라고 형제 개념이니까 네. 사촌, 육촌, 팔촌 그 외에 우리가 저 먼 아재라고 부르는 분들 거 그런 분들의 대소사까지 다 챙겨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네, 있다. 아니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시골에 삼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시골에를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래서 아 그래? 이제 우리는 삼촌이라고 들으면은 엄마의 동생이라던가 그렇죠. 아버지의 형이라던가 네. 아 그래 삼촌 뭐 엄마 쪽이야? 아빠 쪽이야? 그 동네 삼촌.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그냥 사시는 분. 동네 아재죠. 네, 근데도 고향 아재. 삼촌이라고 하고 그분한테 그분의 가족이 뭐가 있는데 거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 사람 생각에는 아니 우리 동네 저기 뭐야 잠실에 저 뒷집에 무슨 일 있으면 안 가잖아요. 그런 게 저는 솔직히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찾은 게 너는 가라 나는 가지 않는다. 이게 서로 이제 각자. 존중하는 거죠. 네, 이게 존중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또 해결책이네요. 그러면 Mas Yogi, ada hal yang baik menikah sama orang Korea, ada hal yang tidak baik. Ya kalau hal baiknya pasti baik. ada karena Banyak. bisa kalau saya pikir itu menyatukan dua budaya yang berbeda itu kita memang jeleknya pasti ada karena itu sulit tapi seiring berjalannya waktu kita coba blended semua jadi kita tidak masing-masing tidak pikirkan ego masing-masing tidak pikirkan ego sendiri kalau begitu pasti bertengkar terus karena beda sekali. 상당히 모범적인 답변이라서 재미는 없었지만 seperti mau makan itu juga susah sekali. Kadang saya mau makanan yang bumbunya pedas atau bumbunya khas sekali. Dia
no pergi makan sendiri. 음식에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발리식을 먹고 싶을 때 또 발리식을 싫어할 수 있으니까 각자 그런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음식을 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로컬 음식도 되게 좋아해서 뭐 길거리에서도 잘 먹고 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이거는 고랭이라던가 그러니까 고랭을 뭐라 그러지? 튀김. 그러니까 튀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건강식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튀김을 삼시세끼 먹으면 배가 부딪히고 싫은 거예요. 느끼하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한테 우리 그냥 나물무침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밥을 먹자 하면 여기는 그게 너무 이제 어색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요리를 해서 먹고 여기는 고잭으로 오더를 배달을 해서, 시켜서? 그래서 같은 상에 스타일은 다르게 이렇게 먹어요. 다 각자 솔루션이 있는 거네요. 네, 그쵸. 그럼 아까 tadi hal yang baik itu kayak bisa mengalami budaya Korea gitu loh. Itu hal baik dan buruknya jadi satu gitu. Buruknya jadi satu. Tergantung mood dan situasi. Kalau waktu situasinya lagi sibuk atau lagi kacau gitu, itu jadi hal yang buruk. Tapi kalau pas waktu lagi tenang, waktu santai itu bisa jadi ini pengalaman yang bagus, baik gitu.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네요. 네. 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국제 결혼을 했을 때 과연 한국인 명의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그런 걸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한데 직접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셨는데 본인 명의로 토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이제 제가 뭐 인도네시아 국적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절대 불가능하고요. 이번에 저도 땅을 샀거든요. 발리에 땅 있는 여자. 응? Aku punya tanah, tapi namanya sayang. 이름은 명의는 남편분 명의로. 네. 왜냐면 외국인 명의로는 이제 가질 안 수 없기 되니까. 때문에 남편 명의로 해서 샀습니다. 실소유자는 저지만 바지 사장으로. 아닌가요? 바지 사장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결국에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국적 자체는 변함이 없고 우리나라 국적이고 단지 이제 여기 남편을 스폰서로 해서 비자를 받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일종의 외국인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결국 토지 구매를 할 수가 없고 토지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남편 이름으로 또는 뭐 현지인 아내랑 결혼하신 분은 아내 이름으로 토지 구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이제 불안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혹시 나중에 혹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뭐 헤어지게 됐다든지 이랬을 때 재산 관계는 어떻게 되냐 혹시 그런 것도 알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 이런 거는 솔직히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혼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 자체가 남의 거를 욕심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오기가 아주 수월한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정말 이제 혹시나 나쁘게 사고가 났다거나 그렇죠. 이랬을 때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친구가 없어. 근데 이쪽 가족은 땅과 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욕심이 날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때에는 이제 저는 혼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는 노타리스라고 일종의 법무사죠. 네, 법무사를 써서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와 제 명의를 놓고 이 땅이나 집은 이 친구 명의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돈은 이쪽에서 들어와서 나중에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생겨도 다 나에게 돌려준다? 네, 돌려준다. 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걸 작성을 하셨나요, 이미? 아니, 알아보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알아봤는데 이제 발리 분들 특성상 느려가지고 지금 부탁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답변이 없네요. 노타리스 분 연락 좀 주세요. 노타리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굳이 이제 그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땅을 팔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땅이나 집을 팔고 싶을 때 일단 명의 자체가 남편분 명의로 돼 있으니까 혹시 그 판매를 할 때 아내의 반드시 동의 사인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동의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지 혹시 그런 것도 알아보셨나요? 네, 만약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둘만의 그 서류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팔고 싶을 때 제 사인을 받아야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팔아서 어디 보따리 해서 나가도 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듣자 하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자국민 보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인 편에는 서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서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땅을 구매하는 거는 결국에는 현지인 남편이나 현지인 아내의 명의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김발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국제 결혼을 하면 보통 배우자의 스폰서로 해서 끼따스나 끼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 일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냥 끼따스 가지고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끼따스는 일단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끼따스를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끼답으로 바뀌잖아요. 네. 끼답 때에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끼답 단계까지는 못 가서 잘 모르겠는데. Kalau untuk penyatuan keluarga, sebenarnya kitasnya itu hanya family, itu kalau bahasa Inggrisnya family union, itu hanya untuk berumah tangga aja. Nah, kalau kitas itu dibuat sudah berjalan selama 2 tahun, itu baru bisa dapat kitab, baru bisa bikin kitab. Nah, selama family union itu sebenarnya tidak boleh kerja di bekerja. tempat lainnya. Ya. Tapi kalau udah punya kitab gimana? Kalau Bisa? udah punya kitab mungkin bisa, karena mungkin saya juga kurang tahu. Tapi kalau sudah punya kitab itu mungkin sudah ada izin untuk bisnis atau kerja juga. Karena banyak kan orang yang udah punya kitab itu bisa kerja bisnis. Gitu. 제가 알기로는 끼따스를 가지든 끼답을 가지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만약에 이제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업체에서 사실은 끼따스나 끼답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보통 통상 현지인 배우자랑 결혼을 하면 끼따스나 끼답이 나오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패밀리 유니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비자인 거죠. 가족 비자는 일반적으로는 근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진 끄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 허가가 없는 이런 체류 비자는 일단 근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뭐냐면, 수아미가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수아미가 자기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와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가족이 그냥 생계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가족 비즈니스니까 와이프로서 그냥 도와주는 거야. 남편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통상 허용을 해준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가족 끼따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혀 상관없는 저기 뭐 예를 들어 여행사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현지인 배우자를 가지신 분들은 난 어차피 현지인 배우자가 있으니까 맥백이야 뭐 이렇게. 혹시 이민국에 문제가 생겨도 뭐 설마 나를 추방까지 시킬 수 있겠어? 이런 조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래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일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혹시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있는지, 국제 커플이니까 pernah berantem enggak sama istri? Oh ya. Hampir setiap hari. Setiap hari? 야, 매일? 장안 보호해. Hampir setiap hari. Karena masalah bahasa juga. Kalau bicaranya tidak pas, biasanya ada maksudnya apa gitu. Jadi marah-marah.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주로 싸우는지, 아니면 크게 싸운 적이 있다, 어떤 문제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희는 거의 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짜증을 좀 내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약속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아침부터 얘기해요. 2시 반에 출발이다. 그 전에 이제 준비하라는 소리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번 얘기하면 저도 막 피곤하니까 중간중간에 알람처럼, 자, 2시 반에 출발이야. 이걸 한 두세 번 해요. 2시가 됐어. 이때는 이제 저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준비하라고 TV를 보고 있으니까. Tadi saya kok nonton apa? MMI? UFC. UFC 보느라고 2시 2분에 제가 또 얘기했어요. 씻으라고. 뭐 요 정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또 요 정도 짜증을 솔직히 매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싸우는 거는 가끔 이제 약간 종교 문제가 살짝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굉장히 가끔 고집을 되게 부릴 때가 있어요. 그 고집을 부릴 때 그럴 때 조금. 근데 평소에는 딱 그러면 사실 거의 한국 사람이나 뭐 차이는 없는 거네. 꼭 국제 커플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격적으로 느리거나 빠르거나. 네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사실 국제 커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한국 사람끼리는 말을 진짜 얄밉게 막
맛깔나게 막 이렇게 성질을 돋가서 이게 싸움이 점점 커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말실수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 수 있는 단어가 한계가 있고, 그 맛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내거나 해도 이제 발전을 더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딱 더 표현할 그게 없어. 단어를 몰라.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점이네요. 가끔은 제가 A4 용지 갖고 오라고 해서 그림을 막 그려요. 이래서 막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없어서, 거는 그림으로. 네. 그것도 꿀팁이네요. 국제 커플한테는 비세 감발, 알라산 말하냐, 기마나, 버튼까르냐. 들어보니까 사실은 저희 부부랑 싸우는 이유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꼭 국제 커플이라고 문화적인 차이로 싸울 것 같긴 한데 결국엔 문화적인 차이보다는 성격적으로 그냥 다른 부분. 그건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교묘하게 좀 섞여 있는데 문화적이면서 이 친구의 고집이 같이 합해지면 그때는 조금 싸움이 거의 이틀까지도 가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집을 지었어요. 저는 집 안에 뿌라 같은 거를 세우고 싶지가 않아요. 사원을 세우는 걸 싫어하고. 저는 싫어요. 근데 발리 사람들은 그게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한 발짝 물러섰어요. 알았어. 그러면 이 정도에 지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본인도 한 발짝 더 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짓겠다는 거야. 사원을 2개를. 뿌라를. 네, 하나도 수다 축복인데. 그래서 그때 진짜 좀 심각하게 싸웠는데 또 뭐 어떻게 해서 잘 풀고. 왜냐면 그런 거 외에는 여기가 되게 이해심도 좋고 나이에 비해서 되게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엔간하면은 제가 막 짜증을 내도 받아치질 않아서 항상 이렇게. 그럼 보통 남편분이 먼저 사과를 하시나요? 그럼요. 남자다. 아니, 야사냐 마압간둘루. 바로 지금 짜증을 냈어. 그러면은 이유도 뭐 설명도 없어. 그냥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더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싫어. 싸우기 싫어서. 사고 랑숭길랑 미안해 마압 gitu. 그러면 크게 싸울 일이 없겠네요 사실. 네, 한쪽이 이제 먼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조금만 양보를 하면 결국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와이프랑 저랑 싸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화해하는 것도 결국 누구 한쪽이 보통 일방적으로 좀 져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menurut Mas Yogi, kenapa? alasan bertengkarnya kenapa? Ya karena itu dah yang tadi saya Kebudayaan. Beda pikirannya, perbedaan budayanya, pikirannya. Ya, terus komunikasinya biasanya tidak bagus. Saya selalu bilang harus miane. itu dengan senang hati atau 그래도 그런 큰 부부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네, 크게 그런 적은 없어요. Saya mau menyelesaikan cepat. Ya. 쌉.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하죠 거의. 그냥 며칠이 되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다가 말을 안 해요. 왜냐면 그 말을 하면 저는 더 싸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저희 와이프는 말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말하지. 이걸 끝냈으면 좋겠어. 이 모든 문제를. 아니 그리고 나는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고 나쁜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이해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게. 근데 얘는 미안해 이러니까 계속 붙잡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해봐. 약간 이런 식이고 나는 말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적인 상황에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말이 거칠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calm down 한 다음에 나중에 좀 이성적인 상태에서 얘기하자. 저는 그런 주의인 거고.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지났어. 다음에 이제 아주 즐거운 상황이야. 거기서 또 그 얘기를 꺼내면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오늘 진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많이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합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